안녕하세요. 월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뉴스, 정보 영상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주요 제조사들이 모두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싹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CPU부터 그래픽카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먼저 CPU 부분부터 알아보죠. AMD는 연말에 젠3 CPU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라이젠의 경우 아키텍처를 1세대는 젠, 2세대는 젠 플러스, 3세대는 젠2라고 하는데 4세대는 젠3 기반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7나노 EUV 공정이라 했지만 EUV는 아니고 기존보다 향상된 7나노 플러스로 공정이 될 거고요. 예술가 이름을 코드명으로 사용했는데 3세대가 마티스였죠. 4세대 코드명은 베르메르예요. 네덜란드의 화가라고 합니다. 최근 XT 시리즈가 출시하고 올해 젠3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AMD에서 올해 내에 출시한다고 못 박았어요. 다만 올해 발표하는 게 소비자용 CPU는 아니고 서버용 에픽 CPU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픽이 발표된다고 해도 동일한 젠3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에픽에 적용된 게 소비자용 CPU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갔을 때 8% 정도의 향상, 2세대에서 3세대로 갔을 때는 15%의 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3세대는 1세대 대비 성능이 30% 정도 향상이 있었는데 4세대 또한 3세대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가 향상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사실 3세대 와서는 클럭당 성능 IPC가 이미 인텔을 뛰어넘었죠. 그런데 이 MCM 구조의 특징 때문에 게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구조적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L3 캐시도 때려박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죠. 라이젠 4세대가 크게 기대되는 이유는 기존의 한계라고 평가받던 것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라이젠은 클럭이 낮다? 3800XT로 4.7GHz 가능한 거 보여줬고요. 레이턴시가 길다? 1CCX 4코어 넣어서 보여준 3300X 어마어마했죠. 램오버가 안 된다? 르누아르는 4400MHz까지 지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하면 라이젠 4세대는 진짜 1CCX 8코어 넣고 램오버 4400 넣고 클럭 4.7GHz 넣고 이러면 인텔은 그냥 접고 들어가는 수준일 거예요. 소켓은 기존 AM4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보드에 따라서 A320이나 B350까지도 지원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일부 제조사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인텔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인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인텔 11세대 코드명 로켓레이크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있죠. 인텔 10세대가 올해 6월에 출시했잖아요. 근데 벌써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텔 10세대는 정말 14나노의 끝을 본 것 같아요. 모든 라인업에서 드디어 스레드를 풀어줬고 i5가 6코어 12스레드, i7이 8코어 16스레드, i9이 10코어 20스레드라는 인텔치고 너무 자비스러운 정책을 보여줬죠. 그런데 11세대에서는 다시 최고 코어가 8코어 16스레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은 원래 10나노로 계획을 했지만 인텔 10나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노트북용 모바일 CPU에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1세대 로켓레이크는 14나노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성능이 어떠냐? IPC 향상이 무려 20% 정도로 점쳐지고 있어요. 보통 한 세대는 10% 정도라고 보는데 꽤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코어 수를 다시 내려도 뭐 별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소켓은 동일하게 1200 소켓이고요. 보드도 현재 Z490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호환이 될 거고 Z590도 당연히 나오고요. PCI 4.0도 드디어 지원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이런 사회에 2015년에 출시된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와 14나노로 2020년인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인텔이 공정 숙련도가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겠죠. 출시는 현재 인텔 공식 자료를 보면 일단 올해는 안 나온다고 하고요. 내년 초에 출시된다는 건데 10세대 출시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1년 안에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아쉽긴 하죠. 보통은 큰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공개가 되는데 내년 1월에 열리는 CES에서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어요. 제가 인텔 모 지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날짜가 계속 바뀐대요. 본사에서 내려오는 날짜도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100% 결정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12세대가 좀 더 궁금한데 소켓도 바뀌고 DDR5도 적용이 되고요. 더 신기한 거는 빅 리틀 구조가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빅 리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6코어 CPU라고 하면 빅코어 2개, 리틀 코어 4개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일을 할 때는 큰 코어를 유효 상태로 두고요. 작은 코어만 일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전력 효율성에 치중한 거라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AP에서나 쓰는 방식인데 뭐 최근 윈도우에서 관련 패치가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진짜 12세대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데스크톱이 아니라 노트북에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픽으로 넘어가보죠. 먼저 엔비디아예요. RTX 3000번대가 그 주인공인데요. RTX 2080이 2018년 9월, 마지막 슈퍼 라인업이 2019년 7월에 나왔으니까 1년에서 2년 정도면 세대 교체 타이밍이긴 하죠. RTX 3000번대는 기존에는 맛보기 수준이었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80ti가 최상 라인업이었지만 90 라인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3090이 출시된다는 건데 루머 자료를 보면 12GB의 브램이 탑재된 RTX 3090이 타이탄 V 질속 냉각과 RTX 2080 Ti 오버클럭 1위의 점수랑 비슷해요. 기존 RTX 2080 Ti 대비 30% 향상된 성능이고요. 30%면 꽤 커서 3090이라는 라인업을 따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도 한 급씩 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급씩 오른다는 게 뭐냐면 2070이 3060 성능이 되고 2080이 3070 성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성능을 기존보다 한 급 낮은 라인업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픽카드의 파워 규격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에는 PCI 6핀 혹은 8핀으로 전원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자체 12핀 규격을 만든대요. 이건 아직 루머이긴 한데 자료도 여러 개 나와가지고 우선 자료를 보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규격이고요. 왜 이런 규격을 만들었냐? 기존 8+8핀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전류는 300W 수준이에요. 그래서 극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는 뭐 8+8+6 이런 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걸 포트 하나로 최대 600W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미 전 세계 표준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장악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젠더를 동봉해 준다고 하고요. 아마 파워 시장에서도 약간 덕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정은 삼성의 8나노 공정이라는 썰이 있는데 TSMC 7나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존 12나노에서 한 단계 풀로드로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시는 되게 가까운데요. 9월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레퍼런스 파운더스 에디션 쿨러가 유출이 돼서 디자인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게 팬이 하나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쿨러가 또 있어요. 이게 전원부 쿨링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유출된다는 거는 정말 출시가 코앞이라는 거고요.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항상 그렇듯 초기에는 80ti, 80 정도의 상위 라인업만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주로 팔리는 50, 60, 70 라인업은 몇 달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가격 안정화까지 생각한다면 뭐 보급형 그래픽 카드는 몇 달 더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하면 반대쪽에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있죠. 신제품 소식 있습니다. RX 5000번대가 출시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초기에는 각종 드라이버 안정성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정화가 좀 되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엔비디아 대비 좀 더 있다 보니까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현재의 RX 5700XT는 RTX 2070 슈퍼보다 좀 모자란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성능이 빅 나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요. 아마 5800XT, 5900XT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PU 그래픽 카드계의 루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020년 말에 신제품이 우르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여쭤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돼요? 이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PU 부분에서는 지금 사셔도 돼요. 출시가 빨라야 2021년 초고 실제 가격 안정화가 돼서 한두 달 뒤 정도로 잡으면 반년 뒤에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기다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고요. 아닌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 라이젠 5 3600에 B550 보드를 하셔가지고 4700X를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여요. 나중에 라이젠 4000번대가 나오면 이제 CPU만 슬쩍 바꾸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3600은 중고로 팔아버리면 아마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면서 6개월 동안 또 쾌적하게 문제없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말하고 보니까 이게 역시 소켓 장난 없는 게 좋네요. GPU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RTX 3000번대를 많이 기다리실 텐데 9월에 공개가 된다면 아마 3080, 3080 Ti 이 정도급만 공개가 될 거예요. 3060, 3070은 두세 달 더 기다리셔야 할 거고요. 근데 3070까지 만약에 한 번에 공개한다. 그러면 2070 슈퍼까지도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그래픽카드 특가 되게 많이 올라잖아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생각한다면요. 뭐 물론 지금 당장 컴퓨터를 맞춰야 된다면 당장 사는 게 심적으로는 가장 편하죠. 자,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